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항상 놀란다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가 발명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요. 자, 애플의 대표적인 CEO가 있죠.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 현역 CEO인 팀 쿡. 느낌이 확 오시죠? 스티브 잡스는 발명가죠. 엔지니어 출신에. 그렇죠? 팀 쿡은 사업가죠. 마케팅의 귀재고 매니지먼트의 귀재죠. 하지만 발명가는 아니죠. 그래서 팀 쿡이 처음 애플의 CEO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애플이 갖고 있는 혁신, 성장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거는 팀 쿡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가적 능력을 또 과소평가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은 스티브 잡스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이것이 위기이기도 하죠. 지금 애플을 바라보는 걱정스러운 견해의 공통점은 애플이 혁신을 잃어버렸다. 근데 문제는 그걸 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영화를 제가 한 100번 정도 반복해서 봤는데요. 지금도 가끔 보고 있고요. 확실히 천재는 다르다라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데 근데 CEO로서의 스티브 잡스는 사실 피도 눈물도 없는 친구죠. 뭐 자기 친구를 갖다 확 잘라버리기도 하고 뭐 자기 딸을 딸이 아니다 막 얘기하기도 하고 자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는 최고의 발명가인가요? 사업가인가요? 오늘은 발명가로서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총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흔히들 요즘 머스크가 1년 동안 좀 사건도 치고 뭐 보통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하다 보니까 도대체 머스크가 하는 일이 뭐냐? CEO에서 좀 물러나라. 사고 좀 안 쳤으면 좋겠다. 근데 말입니다. 사실 일론이 없었다면 지금 테슬라는 있지 못했겠죠. 때로는 일론의 당당함, 배짱 이런 부분들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 테슬라를 구해낸 것이 아닐까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사람들은 일론이 그가 페이팔 판 돈으로 페이팔 판 돈 전부를 스페이스X에다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는 테슬라 주주분들 이번 연말에 제발 부탁이니까 일론의 자서전 한 권 정도 좀 읽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유튜브로 얇게 하는 일론 말고 그의 내면과 세계를 좀 들여다보는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일론은 지금도 그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엔지니어 파트에서 굉장히 깊숙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디렉션을 잡아주죠. 스페이스X의 제어실에서 복잡한 물리 방정식에 대한 도움도 주고 있고요. 야심찬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일을 시작하게 하기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진 보이시죠? 스타링크. 여러분, 스타링크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인터넷은 그렇죠. 라인으로 타임워너, 로드러너, 지금도 AT&T, 광 케이블, 다 케이블로 전통적인 케이블 연결 방식의 인터넷이었죠. 가끔 스타링크가 아니라 위성 TV, 그렇죠? DC 했지만 품질이 영 거시기 해가지고 거의 좀 폭망 직전이죠. 아시다시피 스타링크는 저궤도의 소형 위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방식이고요. 전통적인 케이블 연결을 뛰어넘었죠. 5,500개의 위성이 60개 이상의 국가에 인터넷을 제공하게 됩니다. 빛을 발했던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그다음 러시아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마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던 전쟁을 지금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반대로 대역전의 찬스가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이 러시아를. 근데 그걸 보고 일론이 그냥 인터넷을 끊어버린 일도 발생을 했죠.
자,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이 서비스는 2019년, 지금부터 4년 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상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라인 방식 같은 경우는 섬이라든지 일부 농촌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 스타링크가 나온 이후로는 심지어 움직이는 차량에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타링크 테슬라 팀은 이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로드 출입을 실시간 스트리밍하기도 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러시아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도 필수적인 것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하지만 스타링크가 짠 하고 나타나면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중요 통신의 맥을 이어주게 되죠. 비록 스타링크가 유일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는 아니지만 급속한 성장과 향후 42,000개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왜 일론이 이 스타링크와 5G, 오토파일럿, 테슬라, 바로 하나의 테슬라 생태계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왜 여기에 모든 공을 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뉴럴링크입니다. 2016년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일명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위한 신경 기술 회사인데요. 무슨 영화에나 나옴직한 뇌에 일종의 칩을 삽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뉴런 활동에서 나오는 정보를 내보내게 되면서 뇌를 외부 장치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자, 이 프로브는 로봇 수술을 통해 뇌에 이식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화에나 나오는 듯한 SF 영화에나 나오는 듯한 이러한 파괴적인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의 뉴런이 근육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비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이러한 경로가 손상이 되게 되는데요. 뉴럴링크는 사용자가 마음을 사용하여 로봇팔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격차를 해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간질이나 치매를 포함한 뇌 질환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스탠포드 대학의 종신 교수로 있는 한국의 그 교수님의 영상을 이번 연휴 때 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전자공학도인데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병에 걸려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전공을 바꾸게 되고 뇌과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뇌과학자가 되셨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추천드립니다. 자, 뉴럴링크의 유명한 라이브 쇼 중 하나가 이식된 돼지가 무대에 올랐고요.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신경 활동을 기반으로 동물의 관절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깜짝 놀라죠. 일반 청중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 전체 뉴럴링크 프로젝트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위스콘신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이 기술이 적어도 50년 동안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의 예로 2016년에 뉴런 판독의 도움으로 가슴 아래가 마비된 개인이 버락 오바마와 악수한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즉 뉴럴링크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인간 테스트용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톡을 블락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아니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일론이 그거 싹 가져다가 마치 지 것처럼 얘기를 했다. 근데 여러분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최근에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압니다. 네, 윈도우도 빌 게이츠가 개발한 게 아니라 저 시골의 어느 천재가 개발했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대중화시키는데 실패해서 묻혀버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마우스를 애플이 만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록스 컴퓨터 제록스 복사기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윗대가리 꼰대들이 이런 걸 왜 만들었어 하면서 애플이 거저먹게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패드 누가 제일 먼저 만든 줄 아시죠?
대한민국의 LG전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LG 꼰대들이 이런 걸 왜 만들었어 하면서 고작 한국에서 아이패드가 사용된 곳이 바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인터폰. 더 안타까운 것은 애플이 아이패드를 개발하기 10년 전에 이미 이름도 아이패드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름, 특허 신청도 안 해놓아서 10년 후에 애플이 아이패드를 세상에 놓았을 때 멀뚱멀뚱 바라만 봐야 됐다는 안타까운 사정인 거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뭐 일론 머스크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능력이다. 땅에 묻혀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개발해내는 것 또한 능력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셀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다단계잖아요. 아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요 사자예요, 요 인간들. 한국에서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중에 정말 기술은 뛰어난데 판매, 마케팅 경로를 찾지 못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헐값으로 확 사들여가지고 지네 아톰이 레벨 붙여가지고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아톰이라는 다단계 회사를 들여다보면 안 파는 게 없어요. 칫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돈이 되는 건 다 파는데 가끔씩 가성비가 괜찮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들은 실체가 없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에 보면 그런 데 또 있어요. 한국 마켓 가면 자연나라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자연나라에서 파는 모든 제품, 뭐 설렁탕, MSG 한가득 먹고 나면 바로 졸리고 양은 엄청 많고 가격은 진짜 싼데 지네들이 만드는 거 하나도 없고요. 한국에서 만드는 것들을 미국에 가져다가 지네 상표를 붙여서 파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토미와 자연나라 관계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열받지 마시고 그래도 돈은 버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거를 싹 나름대로 적용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은 잘 아시는 스페이스X입니다. 저도 사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를 다시 보게 된 결정적인 케이스가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착륙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게 가능하구나. 화성 갈 수 있겠는데? 물론 저는 화성 안 갑니다. 자, 스타쉽은 스페이스X 회사가 엄청난 개발 쏟아붓고 있죠. 지금 보이시죠? 한 500명까지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슈퍼 헤비 로켓과 우주선의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로켓은 냉각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를 사용하는 33개의 랩터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고요. 우주선은 승무원과 화물을 운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대 150톤의 재사용 가능한 중량과 250톤의 소모품 중량을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쉽의 가장 큰 특징은 맞습니다. 재활용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스터는 분리 후에 지구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하여 발사 지점에 다시 착륙할 수가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매번 새 로켓을 구입하지 않아도 1시간 안에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것만으로 이게 사실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목적이. 스타쉽은 아시다시피 화성을 포함하여 우리 은하계 내부의 목적지로 최대 500명이 아니라 100명이었네요. 100명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암석 탐사를 위한 달기지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을 우주로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쉽 시험 비행은 바로 지난달에 이루어졌는데요. 슈퍼 헤비 부스터가 분리 후 폭발하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 시험 비행을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기적으로 스타쉽은 우주여행을 변화시키고 잠재적으로 우리를 별 속으로 데려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은하철도 999 많이 봐서 로켓의 재활용은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실제 여러분 지금까지 재활용된 로켓은 없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콜롬비아와 챌린저호 뭐 이렇게 엄청나게 밑에 태우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있었지만 조금 개념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그가 발명한 발명품 뭐니 해도 전기자동차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05년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가 실용적이지 않던 시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저렴한 전기자동차 라인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고성능 자동차로 시작을 했죠. 일론 머스크는 결국 2008년에 이 회사를 사들이게 되면서 CEO가 되었고요. 회사를 파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구하는 많은 변화를
재정했습니다. 테슬라는 차량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가팩토리 덕분에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리튬 이온 기가팩토리 배터리를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냥 모델링 차에서 끝나겠죠. 테슬라의 자동차 제조용 로봇 공학은 비용을 절감하여 회사가 차량을 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테슬라 차량은 엔진을 교체한 전통적인 휘발유 차량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그냥 엔진 드러내고 거기다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넣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LA 모터쇼를 가봤잖아요. 오토쇼, 모토가 아니라 오토쇼 가봤더니 전기자동차는 외형만 자동차일 뿐이지 일반 내연 기관 자동차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플랫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테슬라의 모델인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모델 YNR과 같은 현재 사이버 트럭은 상당한 혁신을 가지고 왔죠. 예를 들어 테슬라는 차량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를 도입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에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나중에 회사에서 발표한 북미 충전 표준을 개발하여 앞으로 미국의 모든 충전에 대한 표준을 만들어 버렸고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것 때문에 플러그 파워나 차징 포인트 회사가 지금 블링크 망하기 직전에 있죠. 테슬라가 올킬 해버렸죠. 전기자동차의 충전.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회사들도 이를 따라붙기 시작을 했고요. 이를 통해 많은 자동차 회사가 탄소 중립이 되는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일론이 테슬라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탄소 중립 문제, 탄소 중립 문제가 지구 환경의 문제가 지금처럼 이슈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고라고 기억하십니까? 예전 부통령이었고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근데 그분이 요즘처럼 선거 지고 나면 그 다음 4년 기다렸다가 재선하지 않고 그냥 되게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바로 엘고가 지구 환경 쪽으로 환경 쪽으로 가셨더라고요. 지금도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전 처음에 되게 오래된 일이죠. 벌써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저 친구가 왜 저러시나. 그렇죠. 진짜 인류를 살리는 일이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트위터입니다. 엑소로 이름을 바뀌었죠. 자, X닷컴은 원래 일론 머스크와 다른 3명이 1999년에 만든 온라인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X닷컴이라고 있었어요. 원래 온라인 은행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언제? 지금부터 24년 전에 1999년에 이 은행은 특이하게 수수료가 없었어요. 신규 고객이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추천 보상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자가 수신자의 이메일로만 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의심의 여지 없이 시대를 앞서 있었습니다. 1999년 CBS의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주요 금융 저장소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 돌아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선 것이라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립 1년 만에 엑스닷컴은 소프트웨어 회사인 컴피니티와 합병되었고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컴피니티에는 특히 페이팔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2000년에 머스크는 이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정확히 말하면 쫓겨났어요. 1년 후 엑스닷컴은 페이팔로 이름이 바뀌었고 현재까지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으며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닷컴 도메인에 대한 머스크의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회사를 인수한 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메인이 트위터.com을 대체했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렸죠. 비록 그가 트위터를 무너뜨렸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엑스닷컴을 부활시켜 버렸던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해안이 벌써 24년 전에 일론 머스크한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루지 못했던 억지로 쫓겨나야 됐던 이 엑스닷컴에 대한 재기와 부활, 그 생각 속에 트위터를 인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일론 머스크의 발명가로서의 도전은 계속되지만 일론 머스크가 더욱더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발명가가 발명가에서 그쳐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는 이것을 상용화시키고 수익을 내는 거대 기업 한 단계 더 나가서 인류를 구하는 의미 있는 일에 정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정제되지 않은 그의 언행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도 하지만 일론 머스크, 인벤터, 최고 발명가로서의 그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테슬라와 스타링크와 뉴럴링크와 스타쉽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4년 발명가로서의 일론 머스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주여행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우주여행 멤버십 단톡방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